아니, 3경기 무려 183분입니다. 그런데 필드 슈팅은 제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 어떻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단 하나의 필드 슈팅조차 때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한테 그 2대0 승리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 0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1월 14일 우리 대표팀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한 방, 그리고 조규성의 막판 쐐기골이었죠. 하지만 이 스코어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축구가 앓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손에는 단순한 기사 2개가 아닌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고소장이 들려 있습니다. 한쪽은 전 국가대표 김영범의 날카로운 고발,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손흥민의 필드 슈팅 연계 사건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가운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가리키는 단 한 명의 피고인, 바로 우리 대표팀의 전술적 두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소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김형범 해설위원, 이제 그는 더 이상 해설위원이 아닙니다. 그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소하는 첫 번째 죄목, 바로 철학의 부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술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감독에게 그 어떤 뚜렷한 전술적 색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금 영혼 없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정체성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방에서 센터백이 공을 잡습니다. 자, 그럼 미드필더는 어디로 움직여야 합니까? 윈백은 어떤 공간으로 침투해야 하죠? 공격수는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선수 개개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이러니 빌드업이 답답하고 패스는 끊기고 강팀의 전방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치 지휘자 없이 무대에 오른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모두 세계적인 연주자들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악보와 지휘가 없으니 각자 자기 소리만 내는 불협화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표팀의 현실입니다. 대체 우리 축구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죄악, 기도 축구입니다. 김영검 위원이 정확히 짚어낸 바로 그 해줘쭈 축구 말입니다. 제발 해결해줘, 제발 막아줘. 아니, 이게 대체 축구입니까? 이건 마치 시험 공부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날 아침에 신에게 제발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대표팀의 공격 방식이 바로 그 꼴입니다. 자, 공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패턴 없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손흥민을 찾고 이강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치죠. 흥민아, 제발 해결해줘. 강인아, 제발 네가 뚫어줘. 이게 전술입니까? 이건 구걸입니다. 구걸.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경기력을 시스템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스타 플레이어의 그날 컨디션이라는 모래성 위에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들이 상대 집중 견제에 꽁꽁 묶이는 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팀 전체가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강팀의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정말이지, 이 모순과 비논리의 절정은 바로 세 번째 죄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행위입니다. 김영범 위원은 절규했습니다. 계속해서 롱볼 플레이만 고집한다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은 완벽하게 죽는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격진의 최대 장점이 무엇입니까? 발밑 기술입니다.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수비를 허물고 번뜩이는 드리블로 공간을 창출하고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 바로 그 발밑 기술입니다.
손흥민의 양발 슈팅, 이강인의 탈압박과 왼발킥,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 전부 공이 발에 붙어 있을 때 살아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은 뭐 하고 있습니까? 후방에서 의미 없이 뻥뻥 걷어내는 롱볼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명사수에게 총알 대신 돌멩이를 쥐어주는 꼴입니다. 발밑으로 공을 받아야 마법을 부리는 선수들에게 머리로 공을 따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감독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전술적 실패를 넘어선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의 강점을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김영범 위원의 말이 검사의 논고였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손흥민의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물증입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이 소름 돋는 숫자입니다. 3경기 183분, 그리고 필드 슈팅 0개.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미국 리그에서 12경기 동안 10골을 폭격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그가 기록한 유일한 슈팅은 바로 그 프리킥 단 1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절대 손흥민 개인의 컨디션 난조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전술이 선수를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시스템적인 마비 현상인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두 번째 증거, 바로 소속팀 LAFC와의 치명적인 비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LAFC에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왜냐? 바로 손흥민을 위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공을 받으면 그의 파트너인 드니 부앙가가 귀신같이 그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완벽한 투톱처럼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그야말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황희찬은 측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고립되어도 그 공간을 채워줄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 포스트 플레이, 몸싸움, 헤더 경합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치명적인 슈팅 본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최악의 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필드 슈팅 연계 사건은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홍경보 감독이 자신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처참한 실패의 증거물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팀의 에이스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검사 김영범이 제기했던 그 모든 고발 내용이 바로 이 차갑고 냉정한 숫자 0 앞에서 모두 진실이었음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개의 고소장은 우리에게 완벽하고도 충격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버린 감독. 진짜 문제는 선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김영범 위원의 그 서늘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볼리비아전 2대0 승리는 진실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감독의 역량이 아닌 선수 개인의 기적에 기대어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만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최종 피고인은 손흥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포를 평범한 물총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공이 든 대포를 들고 월드컵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승리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이건 달콤한 독약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값비싼 수업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